여기 아픈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1900년대 초부터 1945년까지 일제강점기 시대의 역사를 가장 많이 간직하고 있는 곳 전라북도 군산. 1899년 5월 1일 군산항의 개항은 일본의 한반도 침략 발판이 되었는데요. 100여 년이 지난 지금도 군산에는 일제시대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이런 군산을 배경으로 한 문학작품 채만식의 탕류. 오늘은 일제강점기의 세태를 사실적으로 그린 이 작품과 함께 군산의 과거로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이 건물이 서양식 고전주의 3대 건축물 중에 하나야. 이거랑 같이 3대 건축물 중인 거 하나가 서울역사랑 한국은행 건물. 작지만 굉장히 공들인 건물이에요. 그 당시에. 군산세관이 지어진 시기는 언제일까요? 1908년에 지어지기 시작한 세관이에요. 근데 1908년이 대한제국이기는 한데 1910년에 무슨 일이 있었지? 그렇죠. 일제강점기가 1910년이기 때문에 이미 일본이 우리나라에 많이 침투를 해서 계획을 짜놨었어요. 그래서 군산은 도시가 계획도시야. 바둑판처럼 이렇게 계획도시로 반듯반듯하게 길을 놔놓고 도시 계획을 자체를 한 거야. 이 군산이라는 도시를 키워서 군산항에서 아까 말했듯이 일본으로 쌀이 수출을 하고 일본에 있는 공산품이라든가 옷이라든가 이런 걸 여기에 수입을 해서 이득을 남기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데, 근데 여기 원래 지금도 주장하고 있는데 일본이 우리나라의 식민지를 만들었을 때 근대화를 해줬다. 우리 때문에 철길도 깔았고 우리 때문에 이렇게 새로운 건물들도 생기고 우리 때문에 많은 문화가 들어왔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절대로 우리가 강제로 들어온 게 아니라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군산세관을 만들어진 거는 합법적으로 자기들이 수출을 했다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군산세관을 만들었어. 근데 합법적이었나요? 합법적이라고 할 수 없는 게 관세라는 문제가 있잖아요. 세금을 물잖아요. 그래서 외국에서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의 물건을 보호하기 위해서 세금을 많이 물려서 우리나라 물건을 보호하게 돼 있어. 근데 이때는 어땠을까? 일본을 위한 그런 세금을 거의 내지 않았으니까 일본인들을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고, 특히나 여기 군산세관 건물에서 돈 많은 지주들과 위에 사람들이 모여서 매일매일 파티를 했다고 해. 그래서 화가 난 농민들이 일로 찾아와가지고 유리창에 벽에 돌을 던지기도 하고, 이 군산세관은 그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어. 저거 옛날에 저 지붕을 보면 어때요? 물고기 비늘 모양의 일본의 그 문화를 보면 이렇게 경사진 지붕이 많아. 일본식이 있거든요. 근데 위에 뾰족한 첨탑을 보면 로마네스크, 그 아치형, 그러니까 세 가지 그 당시 최신식 건물이었던 거야. 이게 그대로 남아있는 건데, 저 벽돌도 프랑스, 독일에서 건축가들이 와서 진짜로 공을 들여서 만든 거예요. 근데 지금 조선은행이랑 일본 18은행은 다른 용도로 쓰여서 많이 망가졌었는데, 이 군산세관은 실제로 90년대까지 세관 건물로 쓰여져서 그대로 형식이 남아있어. 하구뚝인데, 저 하구뚝에 물을 막고 열고 해서 여기에 이쪽에 지역에 군산 지역뿐만이 아니라 이 호남 지역에 물을 공급하고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개발이 돼서 그렇지만 이쪽에 옛날에 배들이 많이 들어왔겠지. 근데 이 탕류라고 하는 게 원래 우리가 백이민족이었잖아. 하얗고 깨끗하고 정신적인 면에서 조금 고리타분한 면이 없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꿋꿋하게 대쪽같이 지키던 무언가가 있었잖아요. 근데 일본이 들어오면서 그런 것들이 송두리째 바뀌어지는 거야.
그래서 부여까지 들어오는 강은 맑은 강이었는데 딱 이 탕류를 만나면서 물이 흙탕물처럼 흐려지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이 갯벌이 깨끗한 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물이 흐려지고 뒤집어지는 걸 여기서 볼 수 있어. 최만식 선생님 자신이 되게 슬픈 인생을 사셨어. 그 작품들을 읽어보면 다 약간 비웃는 듯한 그런 어투거든요. 지식인을 되게 비웃어. 근데 그 지식인이 바로 자기 자신이야. 되게 깔끔한 성격이기 때문에 완벽하고 싶었는데 완벽하지 못한 거잖아. 완벽주의자고 약간 섬세한 감성의 소유자였거든요. 작품도 굉장히 많이 쓰고 시상이 자꾸 떠오른데 글감이 너무 많이 떠올라서 글을 굉장히 많이 쓰셨고 다작하셨거든요. 다작. 여기가 인피군이라는 원래 지역인데 피가 이 가죽을 벗겨낸다? 그런 뜻이 원래부터 군산이라는 지역이 일제 강점기 때도 수탈이 됐지만 그 전부터도 호남평야에서 올라오는 땅이 군산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외놈들이라고 하죠. 그때 그 조선시대에도 왜구가 쳐들어와서 약탈을 하던 지역이래요. 그래서 가죽까지 벗겨간다는 그런 지명이 있어서 인피라는 역사가 좀 잔인하지만 빼앗기는 역사라서 사실 여기 군산의 최만식 선생님이라든가 활발하게 되지 않은 이유가 여기 군산 쪽에 사람들이 좀 이렇게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숨어 있는 경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워낙에 수탈을 많이 받은 동네라 차라리 강원도 지역이라든가 그런 데는 좀 사람들이 순하고 마음이 여리고 이런 게 있는데 군산은 워낙에 호남 평야에서 나는 쌀들을 워낙에 많이 뺏겨 봐서 일제 강점기 때는 워낙에 더 많이 뺏겼지만 그 이전부터도 동네에서 많이 뺏기던 동네라서 사람들이 조금 숨어있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원래 여기 인피역이 만들어진 것 자체가 군산이 워낙에 일본이 계획을 하고 들어온 도시이기 때문에 인피역을 만들었다는 건 여기서 의미가 있는 거죠. 이 인피역이 수탈의 공간으로서 그 전국 최초의 포장도로도 군산 세관 앞에 먼저 이제 군산에서 시작을 했듯이 여기에 인피역도 수탈의 역사의 철도 거기서 200만 톤 이상의 그 쌀이 여기서 실려져 나갔다고 해요. 이 인피역사를 통해서 실려간 게 군산항을 통해서 일본으로 나가게 되고 그래서 그만큼 우리는 쌀 양이 없으니까 보리라든가 이런 거를 먹고 쌀밥은 거의 먹지를 못했대요. 그래서 여기 있는 농민들의 피해가 얼마나 심했냐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원래 아까 대지주였던 구마모토 농장에서 2만 명 이상의 직원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한테 남아있는 건 돈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질병만 남아 있어서 너무나 사람들이 아프고 그 매독이라든가 나쁜 질병들 그것만 우글우글 하니까 기생충이 많아서 그 질병 연구를 하러 이영춘 박사가 오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영춘 박사가 오게 된 것도 이 질병을 조선인들이 얼마나 핍박을 받고 못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그 모습을 한 게 인피역이고요. 지금은 이제 배를 이용한다든가 비행기를 이동한다든가 그리고 또 여기서 쌀을 국민들이 수입을 여기서 우리나라에서 나는 쌀을 우리나라에서 먹지만 일본으로 이렇게 가는 일은 없어져서 지금 옛날 일본으로 식민지 시대에 가는 것만큼의 쌀은 없지만 지금 그래서 이 인피역을 남겨놓으면서 군산시에서는 이곳을 인문학 최만식 선생님의 탕육길과 더불어서 인피역을 이렇게 관광 상품화해서 남겨놓고 그 수탈의 역사를 기억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학생들 교육의 장소로 쓰고 있거든요. 원래 역사가 별로 좋진 않았는데 그렇게 되게 이번에 알아야 될 것 같은 역사 알게 돼서 좋았어요. 그냥 뜻깊은 시간이 된 것 같아서 또 오고 싶어요. 그냥. 최만식 관련해서 간다고 했을 때 그냥 인물만 따라갈까 봐 지루할까 걱정이
있었는데 일제감정기하고 군산하고 연관짓고 여러 가지 역사하면서 제가 역사를 워낙에 좋아해서 역사하는 것도 좋았고 제가 태만식 소설을 읽은 거는 태평천하밖에 없는데 탕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돼서 한번 읽어보고 싶습니다. 국내 유수의 대학들과 기관에서 내놓은 필독서 목록에 빠짐없이 오르는 채만식의 장편소설 탕류. 어렵고 무거운 주제를 다루고 있지만 레디메이드 인생, 태평천하 등에서 보여준 채만식 특유의 풍자와 해학, 냉소 덕에 어려움 없이 책장을 넘길 수 있습니다. 고전의 반열에 오를 모든 조건을 갖추었다고 할 만큼 날카로운 인식으로 세태의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문제의식의 가지를 넓게 뻗는 소설. 그러면서도 경쾌한 호흡과 생동감 있는 인물을 통해 서사의 재미를 안겨주는 소설에 관심이 많은 독자라면 탕류를 책장 맨 위에 꽂아놓게 될 것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사정동에 위치한 대전평생학습관 부설 산성도서관은 2014년 1월 21일에 개관하여 쾌적한 개인학습을 위한 일반 열람실, 독서문화 광자 운영 등을 통해 개관 1년 만에 학생과 학부모 및 지역 주민들의 독서문화 공간으로 빠르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